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인생 멘탈 웰니스 저자 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멘탈 웰니스 8가지 영역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챕터 1에서 챕터 8까지를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 웰니스 시대가 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먹거리라든가 친환경 웰빙 그리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웰빙이 한때 유행하고 그게 이어져 오다가 팬데믹 이후에 웰니스라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라는 말은 웰빙에다가 이제 육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피트니스를 플러스한 게 바로 웰니스입니다. 멘탈 웰니스 책을 저술하면서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이 멘탈 웰니스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멘탈 웰니스는 무엇인가? 멘탈 웰니스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멘탈 웰니스는 신체의 리듬과 활력 그리고 심리와 정서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멘탈 웰니스라고 합니다. 정신건강과 활력 있는 피지컬을 바탕으로 8가지 영역을 하나하나 충족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 책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8가지 챕터는 첫 번째가 이제 목적이 있는 삶, 퍼포즈풀 웰니스, 다음 정서적 안정감, 이모셔널 웰니스, 육체적 건강, 피지컬 웰니스, 친환경 웰빙, 엔바이러먼털 웰니스, 즐거운 일터, 오커페셔널 웰니스, 경제적 자유, 파이낸셜 웰니스, 지적 호기심, 인텔렉츄얼 웰니스, 사회적 나눔과 책임, 기여 이런 것들을 소셜 웰니스 이 8가지 우리 인간이 그 가치 체계를 확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바로 멘탈 웰니스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웰빙은 이제 많이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지금 20년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밀레니엄 세대에 들어서면서 주로 개인이나 그 집단의 그 행복도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웰빙이죠. 안정이나 안전 아니면 주관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측면을 웰빙으로 한다면 여기는 이제 먹거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가 오면서 정서적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요소들이 생기면서 정신건강의학병원들이 이제 늘어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 멘탈이 붕괴되면서 많은 그 사회적 문제들도 생겨나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사회가 인류가 나서서 이 멘탈 강화를 주도해야 될 때가 왔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멘탈 웰니스의 방식대로 그리고 이 8가지 챕터대로 여러분들이 생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웰니스는 피트니스 플러스 웰빙 그러니까 웰니스 안에는 웰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 개인의 종합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식생활, 식습관, 운동, 그리고 정신건강,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 안 될 거는 그 사회적 작용, 사회적 역할 같은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멘탈 웰니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 명상을 한다, 힐링을 한다, 심신 단련, 그리고 신체 운동, 움직임, 피트니스가 함유된 웰빙을 우리가 웰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의 행복한 인생 멘탈 웰니스는 8가지 챕터로 목적 있는 삶, 정서적 안정감, 에너지 넘치는 피지컬, 친환경 웰빙, 즐거운 일터, 경제적 풍요, 뭐 지적 충만, 지적 호기심, 사회적 책임과 나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 1은 이제 퍼포즈풀 웰니스입니다. 퍼포즈풀 웰니스는 이 책에서 표현은 목적이 있는 삶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그리고 인생의 목적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인 자기주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걸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꿈과 목표, 계획, 이걸 비전이라고 하고, 나의 원칙, 이거 비전과 사명, 사명선언, 미션, 내가 살아가면서 행동할 때 필요는 시각적인 비전과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 미션, 개개인의 핵심 가치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인맥 관리, 이게 자기 경영의 영역, 이런 자기 경영, 이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습득한 각각의 영역들을 뭐 인맥 관리라는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경영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건강을 넘어서 이제는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지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의 웰빙을 포함하는 멘탈 웰리스의 가장 전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게 바로 퍼포즈풀 웰리스입니다. 자기개발 리더십은 다 이 퍼포즈풀 웰리스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단하게 나와 가족, 아이들, 조직이나 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우선순위 가치관이라든가 비전, 미션, 그리고 뭐 패션 열정을 뭐 발휘하는 거, 멘토를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어 봤습니다. 챕터 2에서는 이모셔널 웰리스, 요즘 이슈가 되고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죠.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이모셔널 웰리스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모셔널 웰리스는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인지하고 그거를 수용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카그니티브 인지력의 부분, 두뇌 건강, 두뇌 역량의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모션 매니징이라 그러죠. 감정 관리. 그건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자기화하면서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멘탈을 강화시키면 되는 건데,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이런 거를 이모셔널 웰리스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감정에 이제 순응하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정서적 웰리스라는 거는 자기인식과 감정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 있죠. 무너지고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세상과 사람과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건 공감 능력. 그리고 취미생활, 대인관계에서 좀 까다로우고 거친 사람들에게 피하는 게 아니고 해피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메커니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정서적 안녕을 위한 성취감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그 영역이 바로 챕터 2에서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이모셔널 웰리스 이제 다루었습니다. 챕터 3에서는 피지컬 웰리스죠. 피지컬 웰리스는 피트니스들이 옛날에 헬스클럽 그랬잖아요.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 가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요즘 여러분 지역이나 뭐 공원 같은 데 가도 그 피지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피지컬 웰리스는 신체적 활력, 에너지 플러스가 돼 있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체 활동, 또 적절한 영양 섭취, 또 힐링, 휴식,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습관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삶에서 이런 거를 정리하고 육체적 최상의 건강과 안녕 상태, 이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육체적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에너지 수준의 증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뭐 팬데믹이라든가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역력의 향상을 위해서 내 신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거, 전반적인 건강의 향상과 성인병이라든가 만성질환, 암, 이런 위험으로부터 그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그 원인이 요즘은 그 정서의 부분, 스트레스의 부분,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그 요소라든가 정신, 정서, 사회적 웰리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괜히 사회 속에서, 지역 속에서, 동네에서, 국가에서
정치적인 거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웰리스를 포함하는 다른 삶의 영역, 일반적인 8가지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내 몸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 웰리스 부분입니다. 챕터 4에서는 environmental 이제 웰리스, 이걸 이제 친환경 웰빙이라고 여기에서는 표현했는데, 앞에서 그 웰빙 플러스 피트니스가 이제 웰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 웰빙 environmental 웰리스라고 얘기한 것은 그 먹거리 중심의 친환경에서 이제 사회적 그리고 인류 지구촌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자연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친환경 웰빙은 개인이나 지역사회, 환경 간에 또 서로 상호 의존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유지 보존하고 그 지속 가능하게끔 주변 사회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생활 양식은 화학 물질을 안 쓴다든가 뭐 쓰레기를 관리를 잘하는 거, 환경에 몸에 해로운 것들, 그 자연의 나쁜 것들을 없애고 그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자연과 환경에도 기여하고, 자연계와 보다 균형적인 거, 밸런스를 맞추고 조화로운 관계. 항상 그 자연주의 사상에 보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리라 하는 그 자연의 변화를, 그 오묘한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파괴만 할 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결감. 그래서 이제 유기농이 또 필요한 거고, 친환경, 그리고 목적, 책임감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친환경 웰빙, environmental 웰리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 단순 웰빙이 아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웰다잉을 얘기했죠. 이제 잘 죽는 방법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정서적인 부분, 정신건강의학 부분, 멘탈의 부분이 앞으로 20년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될 것입니다. 관련 산업들도 정신건강의 부분, 의학병원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마음 투자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친환경 화장품, 또 뭐 여행하는 부분이니까 웰빙 힐링에 해당되는 거하고, 또 자기개발 강의, 자기 성장, 이런 평생학습, 이런 것들도 다 이 책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해봤습니다. 챕터 5는 어커페셔널 웰리스, 이 어커페셔널 웰리스가 좀 생소하게 이제 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해 드리면 그 직업적 최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즐거운 일탄형, 일하고 싶고 출근하고 싶고 내 일해야 되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워라밸 운동을 많이 기업마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즐거운 일터 워라밸 어커페셔널 웰리스는 직업 세계 속에서 프로 정신, 직업관, 직업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션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 내적 동기부여, 그 동인을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 업무에 대한 만족과 성취감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어커페셔널 웰리스인데, 이 책 속에서는 직업의 영역이나 직업의 군, 사사분면, 고용된 사람들의 직업관과 고용한 사람들의 직업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측면하고 또 경영하는 사람 틀리잖아요. 고용하는 사람, 피고용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직업의 세계 프로정신 하나로 묶을 게 아니고, 인플로이라든가 아니면 셀프, 자영업자, 자기를 고용하는 사람, 비즈니스 오너의 입장, 또는 인베스터, 투자자의 입장, 요걸 4가지로 나눠서 하나하나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직업관과 어떤 직업에서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미션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해야 되나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일터의 즐거움, 그 일터의 즐거움이라는 거, 한때 이제 기업에서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즐거운 일터 만들기, 제가 그 시즌2에서 행복한 인생 멘탈 웰리스인데, 시즌1이 한 15년, 20년, 그때는 이거 워라벨,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즐거운 인터 만들기, 뻔 경영, 유머 경영, 요런 게 이제 시즌1이었죠. 이제 지금 시즌2는 요런 것들을 전부 내포하고 있는 멘탈 웰리스로 이제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일터의 즐거움은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신체적 건강, 재정적인 만족, 재정적 자유, 그 소득인 거죠.
이런 거에 이제 증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인들은 뭐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만 오르는 거를 생각하지만 요즘은 근무 일정이라든가 워라밸, 또 하나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 스트레스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 각각의 사사분면의 영역별로 이거를 한번 이제 나눠 봤습니다. 하는 일, 즐거운 일터의 첫 번째 목적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파이낸셜 웰리스가 전제되는 거죠. 파이낸셜 웰리스는 재정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수입과 지출, 그리고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죠. 돈을 써야 될 때, 마음을 써야 될 때, 몸을 써야 될 때, 이런 것들을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재무 상태의 안정성,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 파이낸셜 웰리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수입의 항목이 몇 개인지, 지출의 항목이 몇 개인지, 지금 자산 규모가 어떻게 하는지, 동산, 부동산, 유체동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돈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지출의 의사결정, 그리고 소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태클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자산 관리와 수입 지출에 대한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재정적 자유, 그리고 시간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과정. 그래야만이 이제 추후에 생기는 스트레스 요소 중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돈 아니면 이성관계, 술, 담배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탄탄한 재정 상태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조차 꿈을 가질 수 있게 그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영역이 이제 파이낸셜 웰리스입니다. 이 파이낸셜 웰리스 다음에 이제 7번째 챕터 7은 인텔렉추얼 웰리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지적 호기심으로, 지적 충만감, 이런 충만감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미 다 이루어진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인텔렉추얼 웰리스는 그 기반이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학습욕이 높거든요. 그 지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을 하고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고 평생 학습과 개인적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모색 해석을 이룬 거를 인텔렉추얼 웰리스라는데, 저는 이 책에서는 그런 거, 그 기회를 모색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개방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거, 지적, 인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자기 성장 영역을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 그러려면 개인의 인지 능력을 향상한다. 그게 이모셔널 웰리스의 그 인지력 향상, 인지력이 향상되면 이해력이 좋아지고, 이해력이 좋아지게 되면 기억력이 향상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치매 예방이 되는 겁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또 창의력,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모색, 도전을 통해서 인지 탄력성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평생 학습 역량을 증진시키는 그 전반적인 배움과 그리고 행동, 그 가르침, 티치, LDT, 런두 티치 학습 웰리스가 바로 인텔렉추얼 웰리스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8번째 챕터는 소셜 웰리스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나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사회적 기여. 소셜 웰리스는 사회적 환경, 사회적 이런 네트워킹 속에서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행복한 관계, 즐거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행복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멘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멘탈이 강하게 되면 가진 자들이 나누는 게 아니고 줄 게 있는 거는 꼭 물질적인 거 말고 이제 멘탈의 부분에는 정신적인 거, 덕담, 티업, 그리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 그리고 동료들에게 힘을 주는 거, 그리고 쪽지를 써주는 거, 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소셜 웰리스 영역. 이거는 또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모셔널 웰리스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거를 또 깊이 들어가 본다면은 퍼포즈풀 웰리스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에서 대인관계, 인간관계 다 그 영역 속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
연결돼 네트워킹 돼 있다는 거, 이거를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든가, 뭐 동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활동이라든가, 자기가 활동하는 팀이나 조직에서 뭐 안녕이라는 것은, 근데 그 안녕감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당신의 멘탈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게, 그 안녕이라는 거는 평안하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적 평온과 평화로운, 조화로운 상태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문회 갔다 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팅 어디 갔다 오고, 조직 갔다 오고,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정신적, 정서적은 그게 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웰리스, 소셜 웰리스를 유지하는 것은 소속감, 연결감, 유대감, 이런 것이 증가되는 걸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전반적인 우리 건강한 생활과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 내가 할 일, 내가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작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그 누군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 건강 측면에서, 멘탈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각각의 관록이 있는 분들은 멘토링을 한다든가, 코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카운셀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소셜 웰리스의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라이프 멘탈 웰리스는 퍼포즈풀 웰리스,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 이모셔널 웰리스, 그 정서적 안정, 그리고 감정 관리, 소통, 커뮤니케이션, 피지컬 웰리스, 신체의 활력, 엔바이러먼트 웰리스, 친환경 웰빙, 지구촌 살리기, 환경운동, 오커페셔널 웰리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프로의식, 직업관,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거, 파이낸셜 웰리스, 재정적, 안정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부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인텔렉츄얼 웰리스, 평생 학습 차원에서 지적 호기심, 지적 자극을 받으면서 독서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고, 뒤늦게 이제 학습하는 거, 온라인 학습, 그리고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인텔렉츄얼 웰리스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소셜 웰리스는 사회적으로 내가 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 8가지 챕터로 해서 행복한 유머리스트 시즌 1이었다면 시즌 2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멘탈 웰리스를 통해서 멘탈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멘탈 강한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함께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챕터 속에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멘탈 웰리스 저자 쌤이었습니다.